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대 아내가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혼 생활 동안 무시와 폭력을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아내의 주장과 달리 남편의 유가족들이 가정폭력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숨진 남편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내 A씨와 아들이 법정을 나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무시와 폭력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B씨 유가족의 말은 달랐습니다. 고인이 가정폭력을 행한 적도 없는데 A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사실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도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변론을 할 수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쪽 가해자 말만 듣고서 지금 막 이게 진행이 되니까. 유가족은 숨진 B씨의 체격이 160cm에 50kg 정도로 왜소한 데다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아들의 덩치가 훨씬 컸고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서 무섭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내가 지난달 말 자신의 눈을 찔러 살해를 시도한 범행을 다른 가족들에게 가려주려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는데 수사를 보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지난 7월엔 이들모자가 찾아와 시부모의 재산을 손자 앞으로 증여해달라고 요청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숨진 B씨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을 다수 발견했고 이 가운데 3개는 올해 가입됐다며 보험을 노린 범행이 아닌지 유가족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B씨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의 수령자가 모두 A씨와 아들 등 가족인 것으로 확인하고 열흘간의 구속기간 동안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청권에 내건 대선 공약들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공모 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역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병원 분원의 경우 아산시 설치가 공모 사업이 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육사 논산 이전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치 등 굵직한 다른 대선 공약들도 이제 와서 딴말이 나오고 있어서 충청권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강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경찰병원 분원의 아산시 입지를 못 박았습니다. 경찰대학과 인재개발원이 있는 경찰타운에 남는 땅에 병원 분원을 설치해 충남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믿고 충남도와 아산시가 후속 준비에 나서는 순간 상황은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경찰청이 3만 제곱미터 용지, 반경 20km 내 30만 명 이상 거주 등을 조건으로 전국에 공모했고 19개 지자체가 우후죽순 뛰어든 겁니다. 경찰청은 오는 28일까지 3곳을 선정한 뒤 현지 실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충남으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상황. 일단 공모에 응하면서도 당연히 아산이 최종 후보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이건 공모를 해서는 안 될 걸들을 공모를 했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벌려놓고 이거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충남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하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용지 사전 확보는 강점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경찰타운은 KTX역과 멀어 교통이 불편하며 주변에 대형 병원이 많아 경제성이 낮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걸로 전해져 충남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도 마찬가지. 분명 대선 공약이지만 국방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고 장관은 최근 육사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충남은 100만 명 서명운동과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대답 없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또 충청권 지방은행 설치, 내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도 대선 이후 감감무소식입니다. 충청남 도민들의 표로 캐스팅 역할을 해서 당선이 되셨는데요. 공약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죠. 확정된 것들도 없고요. 시원하게 대답해 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충청권의 부실한 정치력이 잘 드러난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권 표심을 위해 대선 공약을 내놨다면 당선된 이후에는 절차를 밟아 이행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청권이 오히려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잘못돼도 뭔가 단단히 잘못된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1시간 20분가량 만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육사 이전, 국립대 의대 신설, 세종시에 있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등 충남의 현안들을 설명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지난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충남이 역차별을 받았던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자 윤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화폐 수집상과 짜고 고가에 거래되는 특정 연도에 제조된 100원짜리 동전을 빼돌린 한국은행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세종 충남본부 직원 60살 A씨는 화폐 수집상 B씨의 부탁을 받고 올해 4월 시중 유통량이 적어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2018년과 2019년 제조 100원 동전 24만 개, 2,400만 원어치를 개인적으로 부른 1톤 트럭에 실어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폐 수입상 B씨는 이 같은 동전 중 20%를 액면가의 80배가량으로 팔고 수익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 수사와 함께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1월이 다가오면서 아파트 분양이 본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대전 충남에서 비수도권 전체 일반 물량의 60%에 달하는 17,000여 가구가 쏟아지는데 일부 단지는 평당 분양가가 1,800에서 1,900만 원대 이릅니다. 규제 해제 이후의 기대감과 함께 금리 부담에 따른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화건설이 대전 학하동에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평균 분양가 3.3제곱미터에 1,546만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28일 견본주택 개관을 거쳐 분양 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체 1,754가구 가운데 임대를 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규모 872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내걸었고 또 앞으로 도안지구와 이어지는 접근도로 연장 계획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서대로가 연장될 예정으로 도안신도시와 유성 시내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자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 1,375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도안 2-3지구 아파트도 오는 24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모두 중대형으로 구성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평균 1,950만 원의 분양가가 관건입니다. 일반 분양 1,935가구를 포함해서 2,700여 가구의 재건축 대단지인 용문 1, 2, 3구역 역시 이달 말 모집 공고를 내고 청약에 나섭니다. 분양가는 1,830에서 1,85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두 단지 모두 주택 경기 침체에도 입지 여건을 분양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제 위치가 대전서는 어쨌든 최고의 위치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대전 시민이 되게 이제 많이 기다리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분양은 완판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일반 분양 물량만 대전에서 5,500여 가구, 충남에서 9,600여 가구 등 17,600가구가 쏟아집니다. 분양 전망은 일단 부동산 규제 해제 이후의 청약과 세제, 대출 요건 완화에 따른 기대감과 금리 상승 부담으로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교차하는 가운데 현재로선 금리 변수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도 학군, 교통 등 입지 여건에 따라 단지별로 분양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아산 탕정지구에 평균 분양가 1,249만 원으로 893세대 아파트 분양에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단지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24일부터 특별 공급 청약을 시작하는데 KTX 천안 아산역과 지하철 탕정역 등 교통 호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 조치원역을 출발한 시내버스 안에서 50대 여성이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밤 8시 50분쯤 이미 출발한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한 A씨에게 버스 기사가 무리한 탑승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고 버스 문을 우산으로 내려치는 등 15분 넘게 난동을 부렸고 경찰에 인계돼 귀가 조치됐습니다. A씨는 기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부 리그 문턱에서 승격 진출이 좌절된 대전 하나시티즌이 올해 다시 한번 1부에 도전합니다. 이민성 감독과 선수들은 이번엔 반드시 승리해 승격의 기쁨을 누리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1부 승격에 도전하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다음 주 열릴 승강전을 앞두고 팬들에게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부담감 내려놓고 좀 미쳤으면 좋겠어요. 운동장에서 미친 듯이 뛰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과 29일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승강전의 상대는 K리그 1부 11위 팀. 아직 상대팀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말 1부 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 김천 상무 혹은 수원 삼성이 될 전망입니다. 이민성 감독은 결연한 목소리로 상대가 누구든 도전자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어느 팀이 오더라도 저는 도전자 입장에서 그 상대팀보다 한 발 더 뛴다는 자세를 갖고 간절함과 초절함을 갖고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승강 플레이오프에선 수비진이 흔들리며 승격을 눈앞에 두고 허무하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올해는 국가대표 수비수 조유민을 필두로 상대에게 쉽게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한 골 한 골이 리그에서의 한 골보다는 너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를 해서 또 무실점 경기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40경기 70골, 2부 최다 득점으로 공격력이 강점인 시티즌은 상대가 1부 리그 팀이라 할지라도 수비적인 모습이 아닌 장점인 공격력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대가 어떤 팀이 됐던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이제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꼭 1부 리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마지막 9경기를 무패로 마감하며 좋은 분위기 속에 승강전을 맞이하는 선수들은 축구특별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8년 만에 1부 승격을 노리는 대전 하나시티즌,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국화와 튤립, 사철나무 잎을 먹어치운다는 이유로 지난 17일 엽사를 시켜 고라니 12마리를 사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라니는 국내에서 유해조수로 분류돼 있지만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적색 목록으로 등록해 보호하고 있다며 고라니 사냥을 즉각 중단하고 공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목원은 고라니 피해가 너무 심각해 사살이 불가피했다며 고라니를 해치지 않고 공존하는 방안으로 1km 길이의 펜스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얼굴을 가리고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결국 인상착의가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훔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대전 일대 빈집과 차 안에 있던 명품 지갑과 가방 등 32차례에 걸쳐 약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한여름에 헬멧을 쓰고 긴 소매를 입고 다니며 자신의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막았지만 범행 현장 인근 편의점 CCTV 앞에서 헬멧을 벗었고 민머리 등 인상착의가 드러나 덜미가 잡혔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 최대 학생 문화예술 축제인 대전 학교예술박람회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쳤고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유명세를 탔던 새천초 대치타대의 공연이 모처럼 대중 앞에 선을 보였습니다. 이 학교는 도농형 소규모 학교로 전교생이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으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못해서 아쉬웠어요. 다음번에도 또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전고 관현악단을 비롯해 대성여중 난타공연단 등 50여 개 학교의 공연단이 국악과 양악, 사물놀이와 뮤지컬, 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껏 꿈과 악기를 발산했습니다. 대전교육청이 주최하는 제6회 학교예술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5일간 참신한 학생예술축제회장을 선사합니다. 공연뿐 아니라 대전 지역 초중고 25개 학교 학생과 교원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성이 발휘된 500여 점의 미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 관심 있던 학생들도 다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예술에 관심 없던 학생들도 다시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도 설치되면서 단순한 학생 예술제를 넘어 지역 예술 교육의 큰 잔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은 대전교육 포털에도 공연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 예술단체가 공연과 전시, 체험 부스, 수업 나눔을 준비하였으며 대전 교육 포털 온라인으로도 예술의 감동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좀처럼 문화예술을 즐기기 힘들었던 청소년과 시민들이 모처럼 만에 꿈과 예술적 역량을 펼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는 2026년 태안 안면도에서 국제꽃 박람회를 다시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지난 8월 태안군을 방문해 2026년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충남도는 이후 태안군과 지역단체 주민 간담회를 열어 꽃 박람회 구상안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와 한국화훼협회도 충남도의 국제꽃 박람회 개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안 안면도에서는 지난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국제꽃 박람회가 열려 국내외에서 400만 명 가까운 기록적인 인파가 몰린 바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승섭, 윤준보 교수 공동연구팀이 안테나와 열선, 발광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된 투명 스마트 복합필름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투명 스마트 복합필름은 시야 방해 없이 원활한 5G 통신과 고효율 방열, 정보 전달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고 지능형 건물과 자율주행, 실내 난방, 유리창 서리 제거, 라이팅 썬루프 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 의정비 심사위원회는 내년부터 4년간 시의원 월정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시의원 월정 수당은 올해보다 57만 7천 원 늘어난 4,196만 원이 되고 여기에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해 전체 의정비는 5,99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세종시의회도 올해 3,491만 원보다 1.4% 인상된 시의원 월정 수당을 3,540만 원으로 결정해 내년엔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5,3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떡이자 무형유산인 연안이씨 각색편과 대전의 대표 제빵기업 성심당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가 대전 전통나래관과 성심당 문화원 3층 메아리타운에서 막을 올려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살아있는 무형유산 이야기 두 사람의 인생과 그 유산이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대전 무형문화재 10호인 각색편 부의자 이만희 씨와 성심당 창업주 고 임길순 씨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